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3월달 FOMC 회의였습니다.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는요. 인플레 우려를 잠시 내려놓고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강력히 어필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은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인플레 우려를 잠시 내려놓고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박수를 쳐줬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뉴욕 증시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대로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 금리 인상 앞당겨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 바로 다음 날 나스닥은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자,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거라는 걱정을 하면서 하락한다면 애따 히든 카드 하나, 그리고 또 걱정해 애따 히든 카드 하나, 이렇게 갖고 있었던 히든 카드들을 하나씩 내놓지 않겠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조치 연장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고요. 세 번째는 테이퍼링이다. 뭐 정 안 되면 까짓것 금리 인상할게요 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은 국채금리 상승보다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더 강력하게 어필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들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조치 연장해 주는 거 바로 어제 그냥 내놓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똥차게 틀렸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새벽에 이 기사를 접한 다음에요. 제가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맞췄다 틀렸다 이거를 걱정한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조치를 연장해 주지 않았을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음속을 빨리 읽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고민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요, 돈다방 미쓰리 심플하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제 유가 먼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새벽에 일어나서 미쓰리가 어떡하지? 미쓰리 예상이 틀렸네. 이거를 걱정하기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 그랬니? 그의 생각을 한번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미쓰리가 새해가 되면, 그러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새해 화두를 하나씩 던져드리죠. 뭐 앞서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리 인상을 몇 번 하느냐, 미쓰리가 생각하는 거를 점쳐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올해 화두는 뭐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미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 2021년 화두는요, 인플레, 달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2차전, 이게 아마 올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살짝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요, 그러니까 패권전쟁 2라운드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점이 좀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더욱더 미쓰리가 열심히 더듬이를 세워서 정보를 모으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들리는 영상에서 국제 유가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이것만 체크하세요. 수요와 공급 이렇게 리스트들을 쫙 정리해 드렸잖아요. 또 안 해드려도 되겠죠?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국제 유가 WTI가 전일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1.4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7%가 넘는 하락을 했거든요. 자, 전일에 국제 유가가 7% 넘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 셰일 업체들 엿먹으 라고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국제 유가 시장에서 공급 초과 우려감이 부각됐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7% 넘게 하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 7% 넘게 하락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좀 거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공급 차질 우려감 쪽의 재료를 이렇게 하나 꺼냈습니다.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뭐 늘 상존에 있는 이날은 뭐냐면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그래서 화재는 났는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화재는 났는데 석유 시설에 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국제유가는 왜 상승했을까요? 그냥 국제유가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계속 깜빡깜빡 신호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크게 만약에 하락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공해서 어느 정도 받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뭐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수요 증가 기대가 국제유가를 크게 상승시키면 이번에는 뭐가 또 깜빡거리고 신호를 냅니까? 바로 산유국들의 증산입니다. 요 공급과 수요만 잘 알고 계시면은요, 국제유가는요, 껌값입니다. 껌값. 제가 오죽하면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미쓰리는 이제 거의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신이라고요, 신. 그만큼 제가 자칭 신이라고 할 정도로 국제유가는요, 여러분들께서 공급과 수요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공급에 대한 요인들, 수급 차질에 대한 요인들만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국제유가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꺼내 쓰고 여기서 꺼내 쓰고 잘 맞춰보면 국제유가 방향성은 잘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국제유가는 이날 2.4% 상승해서 61.42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전일 7%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하게끔 어떤 재료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재료는 후티 반군, 즉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켜서 공급 차질 우려감을 좀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제유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해주지 않고 종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미쓰리를 엿매겼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미쓰리는 정말 개뿔도 아닌데요. 저는 솔직하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능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2019년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을 때 미쓰리가 무슨 소리예요? 2019년도에 금리 인하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만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 통제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쓰리가 그나마 그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머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히든 카드를 하나씩 꺼내 쓰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히든 카드를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야. 자,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조치가 뭐냐면요, 총 자산 2,500억 달러 이상 되는 대형 은행이
정해진 3에서 크게는 5% 되는 비율만큼 자기 자본으로 보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좀 완화시켜줬어요. 왜 완화시켜줬냐면 어이 대형은행들 우리 이제 미국 경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채금리 발행해야 되는데 니네가 좀 사줘라. 이러기 위해서 완화 조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화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해서 굳이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규제 연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들이 갖고 있던 국채를 내다 팔진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FOMC 회의에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의지대로만 놓고 본다면 그래, 미국 대형 은행들도 아마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겠지라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도대체 이 미국 국채 금리 이제 들쑥거리는 걸 뭘로 막을 거야? 그런데 저는 어저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히든카드 그 첫 번째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조치 이거 연장해주는 카드를 가장 먼저 썼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그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히든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말발로 들이댔습니다. 나스닥이 3%로 하락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월스트리트 홈페이지에다가 기고문을 남깁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금융 붕괴를 피하고 가계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고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오늘날 미국 상황은 훨씬 나아졌다. 초기에 사라진 일자리 절반 이상이 회복이 되었고 백신 보급도 전망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해 주는 것보다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미국 대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파는 짓은 안 할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계속 할 거예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뉴욕 증시는 좀 안도를 할 것이다 라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러한 기고라든가 말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렇게 기고고 나발이고 떠나서 다시 이제 국채 금리 아직까지 뉴욕 주식 시장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거 금리 인상 앞당겨질 것 같아 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인플레 우려를 좀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미쓰리가 이제 또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을 좀 짚어드릴 거지만 조금 앞당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오히려 인플레보다는 경제 지표들이 현실 감각을 좀 키워주면서 오히려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방향. 왜냐하면 예상치는 이미 높게 잡을 겁니다. 이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실행이 될 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예상치를 높여놓을 거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는 경제 지표를 설명하면서 뉴욕 증시가 인플레 우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여러분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2차전이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벌했습니다. 신장과 홍콩, 대만 등 문제를 지적한 미국한테 중국은 이러죠. 내정 간섭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인권 최저 수준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야, 너나 잘해. 이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요, 군과 국영회사 임직원들이 미국 테슬라 자동차 사용하는 거 제한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아마 이 중국의 진행 사항을 제가 계속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중국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재기하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은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2차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번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중국이 말빨로 미국에게 선빵을 날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국이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 미묘한 패권 전쟁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국제유가 점검해 드렸고요. 그리고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히든카드를 내놓지 않았나? 무슨 생각인가? 이것도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녹화 시간을 좀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빨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게 수다 떠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말이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돈다방 미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